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장마가 끝나니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예정일 때 발령됩니다. 지난달이죠. 7월 한 달 열대야도 역대 가장 길었다는데요. 온열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냉방시설 가동이 많아지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살수차 3대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세차게 물을 뿌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잠시라도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도심 열섬 효과도 예방하고 도로면 온도도 한 6.4도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폭염 기간에는 매일 5회 이상 살수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오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40%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찜통 더위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100명, 사망자는 5명에 달합니다. 돼지, 닭 등 가축 약 20만 마리, 넙치도 3,500여 마리나 폐사했습니다. 전력 수급도 비상입니다. 정부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음 주 평일 오후 5시에서 6시쯤 올 여름 중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9월 초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대기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기간에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하면 물 마시기와 그늘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집 밖을 나서면 숨이 턱턱 막히고 조금만 걸어도 몸이 축축 처지는 더위.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서창우 기자가 더위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섭씨 33.2도까지 치솟은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어르신들의 부채질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더위를 피해 나물 그늘 아래 앉아보지만 쏟아지는 땀방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찜질방에 오는 것 같습니다. 땀이 벌컥벌컥 나가지고 이런 날씨가 앞으로 뭐 며칠간 더 온다 그러면 난리 나겠습니다. 손선풍기를 틀지만 주위가 더워 미지근한 바람만 나옵니다. 전철역 안도 후텁지근하긴 마찬가지. 부채질도 선선풍기도 더위 앞에선 힘을 잃었습니다. 부채질 해도 너무 더워. 어제하고 오늘 제일 많이 더운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이 더 더워. 얼음이 가득 든 음료를 마시며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봅니다. 3-4잔 먹은 것 같아요. 3-4잔 먹었는데 이렇게 먹어도 이게 더운 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에서 가까운 계곡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계곡물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물에 몸을 푹 담가봅니다. 친구들과 즐기는 물놀이에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진짜 땀이 비 오듯이요. 너무 시원하고 오아시스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살도 담그고 물도 있고 자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물러날 기세가 없어 더위와의 싸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바로 내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직무가 정지되죠. 전임자들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통과 전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다른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권 지도부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자진 사퇴했던 전임자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의 뜻을 수용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여당도 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서기만 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도돌이표 같은 자진 사퇴 대응은 이제 끊어야 한다며 이러한 뜻을 이 위원장에게도 강하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내에선 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야당은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임명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 이 사실상 업무가 또 마비되는데요. 왜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하루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네 번째 방통위 탄핵안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탄핵 사유로는 어제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과 이 위원장의 언론관이 편향됐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하루 만에 탄핵하는 게 정상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없는 탄핵 소추, 민주당은 해산하라!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내일 오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는 이틀 만에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당분간 사실상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버티는 모양새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공개적으로 교체 의사를 명확히 하자 2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친윤과 발생한 첫 번째 이견. 일단 양측 모두 정면 충돌은 피한 모양새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9일 만입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 정책위 의장은 사의 표명 결단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없었다며 사퇴를 압박한 한동훈 대표를 향한 불편함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대표의 당직자 일괄 사퇴 주문에 응하지 않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오후 들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에 나섰고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2시간 만에 정 정책위 의장은 사퇴했습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도 한 대표 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친윤계, 친한계 충돌 일촉즉발의 고비를 넘긴 한 대표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정면 충돌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정책위 의장이나 이 정점식 의원 자체가 논란의 핵심은 아니었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체제 사이 처음으로 이견이 발생했고 그 갈등이 어떻게 매듭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대통령실 속내는 확실히 찐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 대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면서 교체의 무게를 실었었죠. 양쪽 다 서로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며칠 동안 정리가 안 되다가 결국 정점식 정책위 의장 사퇴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체가 어쨌든 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판에서는 승리를 한 겁니까? 네,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부터 행동에 나섰는데요.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괄 사표 내라고 주문을 하더니 오늘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변화 민심에 따르는 인사를 하겠다고 교체할 거라고 대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버티던 정 정책위 의장은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고요. 일부 친윤 의원들 정정책위 의장 버텨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충돌도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일단 잠재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또 무작정 또 한동훈 대표가 사퇴로 막 압박하는 또 모양새는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한 대표 교체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 정책위 의장을 상당히 예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게다가 한 대표 측 행여 찍어 누르기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정 의장을 콕 집지 않고 당직 일괄 사퇴로 우회 압박한 것도 배려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 대표가 어제 정 의장을 따로 불러서 새 의장과 일하고 싶다고 완곡하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한 대표 측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밀어붙일 수도 있으나 그런 과격한 방식은 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 이후에 처음으로 이견이 발생했는데 정면 충돌은 피한 거네요.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히 한 거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 모두 정면 충돌까지 가면 안 된다는 데는 서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선을 지킨 거죠. 엊그제 회동 때였죠. 당대표 알아서 하라는 윤 대통령과 정부 성공을 위해 정책 서포트하겠다던 한 대표의 대화,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당무는 당대표가 전권을 갖게 하고 정부 일은 여당 대표가 또 도와주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평안해지는 겁니까? 네,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 갈등 내심은 힘겨루기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당주인은 이제 우리라는 한동훈 대표 측과 한 대표 마음대로 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친윤 측이죠. 앞으로 최상병 특검법부터 여러 이슈가 많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실과 한 대표 맞닥뜨릴 각종 이슈에서 이번처럼 선을 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한 건데요.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대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금세 주변을 뒤덮고 폭발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환풍기에도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전 6시 15분쯤. 검은 연기는 금세 단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옥상과 베란다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갔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바로 내리고 집에 올라와서 와이프 데리고 내려온 거죠. 소방대원들은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자 호스를 들고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5시간 넘게 지난 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난 화재로 환풍기는 이처럼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큰 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불이 주차장 일대로 번지면서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재가 난 전기차는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기가 다 불나잖아요. 그래서 화재 원인을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할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한 달 넘게 논란이 됐던 시청역 사고의 경찰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론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았고 시속 107km로 돌진했다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은 시청역 역주행 돌진 교통사고.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 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피의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발생 직전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힘껏 밟았습니다. 2번 정도 가속 페달에서 순간적으로 발을 뗀 적은 있지만 브레이크는 한 번도 밟은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운전자 신발에 찍힌 엑셀 페달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시점은 행인들을 치고 나서 다른 차와 부딪힌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는 운전자 진술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희생자들이 서 있었던 인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때 사고 차량의 속력은 시속 107km. 운전자는 가드레일을 받으면 속도가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람들은 못 봤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EDR에 오류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EDR에 기록된 속도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엔진 배기음 크기 변화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에서 도로공사 중인 작업자 2명을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 형광색 옷을 입은 작업자들이 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다가오더니 트럭 뒤 작업자들에게 돌진합니다. 깜짝 놀란 교통관리원이 사고 지점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졌는데 그 자기 차선으로 가서 그냥 현장에 쭉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가서 받아보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공사 중인 작업자 2명을 들이받은 건 어제 새벽 2시 32분쯤. 구급대가 출동해 다친 작업자 1명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CCTV에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이불로 싸매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챕니다. 그러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치더니 이불로 돌돌 감싸버립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가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보육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식판을 아이 입에 대고 음식을 우겨 넣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채 2살도 안 된 영유아들입니다.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가던 학부모가 우연히 교사가 아이에게 소리치는 걸 들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들이 CCTV를 받고 이런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창밖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 요청을 드렸고 앞부분 영상까지 봤을 때는 신체적인 학대도 확인이 돼서 제가 바로 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아이는 3명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 대응에 더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원장은 몰랐다라고 일관해요. 그리고 교사들은 과했대요. 학대는 절대 아니래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입건하고 2달치 CCTV를 분석해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아 13명은 학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원 퇴소했고 어린이집은 지난달 관할구청에 폐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게 뭔가 잘못이라면 그 맞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청은 관련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무인 세탁방에 음식을 가져와 식사하는 남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빨래는 하지 않고 야식을 먹은 건데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빨래방을 떠났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남녀 3명이 무인 빨래방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여성은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남성들은 테이블에 봉지에 든 내용물을 올려놓습니다. 다름 아닌 음식입니다. 정작 빨랫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3사람. 다른 손님이 와서 빨래를 하는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잠시 후 빨래방에 경찰이 들어옵니다. 빨래를 하러 온 다른 손님이 이들을 신고한 겁니다. 여성은 안마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척하며 발뺌하지만 경찰관에 이끌려 빨래방을 나갑니다.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점주는 이들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건 안에 시키는 당연히 가게 이미지는 더 떨어질 거고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요리는 코스들 각각 테이블에 쭉 깔아놓고 고량주 따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계셨고 다른 무인 점포에선 남성 2명이 카드 단말기에 먹던 아이스크림을 꽂고 가 기계가 고장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알바생 손님이 아무거나 넣고 돌리는 거예요. 유모차까지 넣고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인 점포 절도가 극성인 가운데 진상 고객까지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휴가철 공항 주차장은 차 들고 찾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런 불법 주차는 안 됩니다. 김해국제공항 진입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에 리무진 버스가 겨우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해외로 나간 차주는 내일 들어온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터미널 도착층으로 가는 길목. 차량 2대가 도로변을 점령했습니다. 길이 좁아진 탓에 지나가는 버스는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가다 멈추길 반복하며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구조물이나 차량에 부딪힐까 신경이 곤두섭니다. 한없이 불편하죠. 이래서 하면 안 돼. 공공의 장소에서. 이들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전과 다음 날 저녁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이들 차량 뒤에 불법 정차하는 차들이 포착됩니다. 계속되는 불법 주정차에 김해공항은 주차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공항 측이 차주들과 연락해보니 모두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휴가철 주차장이 만석인 상태에서 비행기 시간에 쫓기자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량 한 대는 견인 조치됐지만 다른 차량은 경계석에 바짝 붙어있는 탓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주가 귀국하는 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주가 내일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공항 측은 불법 주차 기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하루 4만 원에 그치다 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창고에 슈퍼카 13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은 200억 원이 넘는데요. 주인은 8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이른바 코인 왕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고가의 차량들이 나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검은색 차량은 한 대에 70억 원이 넘는 슈퍼카 부가티 디보. 오른쪽 구석의 빨간 스포츠카는 2013년 페라리가 만든 한정판 슈퍼카로 라페라리 아메르타도입니다. 창고에 세워둔 슈퍼카는 모두 13대로 구매 가격 기준으로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 차량의 주인은 일명 코인왕으로 불리는 40대 남성 박모 씨.
포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코인 리딩방 등의 거짓 호재를 흘려 가격을 띄우고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피해자만 18,000여 명의 피해 금액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상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다 검거됐습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미립국제로 7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박 씨를 검찰은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씨 창고에서 압수한 슈퍼카도 처분 금지를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할 기세인데요. 이란 땅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되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직접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 이후 이란은 배후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의 반격을 가할 때를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각 오늘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하니예의 장례식도 직접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이란 영토에서 저지른 것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니예가 암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헤란 북부 자파리니의 지역에 6층짜리 건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하니예가 묵은 방만 정밀 타격해 한쪽 모서리만 녹색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튀르키예 등 친이란 국가들에서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Ölmez. Bir heniye öldürülürse binlerce heniye doğar. 주요 외신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친이란 세력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스라엘도 벼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내각 회의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되어 있다며 이란과의 전면전 각오를 밝혔습니다. מאז תחילת המלחמה הבהרתי שאנחנו במאבק מול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ימים מאתגרים לפנינו. 또 우리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이 보복을 하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니예 암살을 공모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방 국가들은 확전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요르단 외교장관들과 통화를 하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양측의 확전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Long-term peace will not be secured by bombs and bullets. 한편 대통령실은 오늘 중동 확전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안보경제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 대선 소식입니다. 경합주에서도 해리스 돌풍이 불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급해진 걸까요? 해리스 부통령의 피부색과 성별을 거론하면서 인종차별, 여성 비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흑인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그만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갑자기 인종 이야기를 꺼냅니다.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패널로 등장한 기자가 해리스의 아버지가 자메이카인이고 해리스가 흑인 명문대인 하워드대까지 나왔다고 알려줬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She was Indian all the way, and then all of a sudden she made a turn and she became a black person. Just to be clear. 이날 패널들은 트럼프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는 무례하다며 발끈했습니다. 결국 토론회는 예정됐던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4분 만에 끝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무모한 발언으로 해리스의 기세를 누르려다 고전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전 인터뷰에서는 해리스가 국제 무대에서 장난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여성 비하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는 낡은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And it was the same old show. The divisiveness and the disrespect. And let me just say, the American people deserve better.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는 이번 주말 흑인 비율이 높은 애틀란타를 찾아 유세를 벌입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 대한 흑인 표심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산불만 90건이 넘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산에서 시작된 거대한 불길이 도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소방관은 호스를 잡고 발 앞까지 다가온 화염과 힘겹게 싸웁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골 마을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Once I saw what the sky looked like, I said, we're not coming home. 심지어 위성에서도 산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될 정도입니다. 산불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제 콜로라도주 덴버에선 각기 다른 세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5천여 명이 대피했고 집에 갇힌 주민 한 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합동화재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산불은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덥고 건조한 기후의 서부 내륙에 속하는데 이들 화재가 태운 면적만 서울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The things that surprised us all is how fast the fire moved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I have not personally seen a fire grow so fast. 현지 매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낙뢰, 건조한 날씨가 화재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우리 정부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홍수나기 전후 모습을 비교한 위성 사진을 보니 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물바다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최근 폭우와 압록강 범람 등으로 괴멸적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호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비상식량이나 의약품 등을 남북 적십자 창구를 통해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은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지난해 4월 이후 남북 직통 연락선이 끊긴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홍수 피해가 난 신의주시 등의 피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5월 민가와 농경지로 가득했던 신의주 마을은 지붕과 나무 윗부분만 남은 채 흙탕물에 잠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차가 정차하던 철로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거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지붕까지 차오르는 물의 높이를 감안했을 때 최소 수백에서 수천 명까지도 사망 실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외부의 기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별미로 꼽히던 기내간식 라면을 일반석에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기류가 늘면서 뜨거운 물이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석에서만 중단하고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계속 제공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일반석에는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의 별미로 불리던 기내간식 라면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발생이 늘었다는 이유인데요. 대한항공은 라면 대신 피자나 핫도그 등 대체 간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난기류 발생 빈도는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예방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앞으로도 라면을 제공합니다. 좌석과 테이블이 넓어 사고 위험이 덜하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라면 냄새가 풍겨오면 살짝 박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같이 좀 보편적인 음식이면 앉는 곳은 다르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다 돈을 받고 추가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공평하게.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도 일반석에는 컵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컵라면을 유료로 판매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현 방침을 유지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와 구영배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 모해사 Q10에 달렸는데요. 구영배 대표가 채널A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영배 Q10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채널A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티미프 사태 해결을 위한 3가지 자금 조달 방안을 밝혔습니다. 먼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합병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사이트를 열면 투자를 유치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 Q10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본인이 가진 Q10 지분을 파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위메프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위메프 접촉 사실이 없다며 인수서를 부인했습니다. 자본 삼식 상태에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합병해 본들 이미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신뢰를 잃은 이 플랫폼이 가동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약 1조 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카드사 결제가 취소돼 환불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시경 검사 때 수면 마취 많이 하죠. 몇 시간 뒤에는 운전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검은 차량이 중앙차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수면 유도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피부과 시술이나 건강검진 내시경 과정에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 사용이 늘면서 약물 투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8건에서 지난해에는 11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약물을 투약하면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술을 드신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이나 순간적인 대응이 필요한 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마취제 중 가장 빨리 회복되는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검진이나 시술 당일 운전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30분이나 1시간 이상의 긴 시술을 마취를 받았다면은 그날은 운전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운동이나 중요한 결정도 수면 마취를 한 당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연간 1,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과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은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종로구청이 해결책으로 관광 금지 시간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도심 속 고즈넉한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도 꾸준히 문제가 되었죠. 최근 종로구가 야간 통행 금지 대책까지 마련했을 정도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을 관광버스가 점령했습니다. 8시부터 관광차들이 와요. 그냥 뭐 마을버스 타려면 막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소름 들어서 세우고. 관광객들은 사람이 사는 집 앞 계단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Do you know people live inside? I don't know. We are tourists. 소음도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It is evening. Okay, wanna read this? 오버투어리즘에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2013년 8,400명이 넘던 북촌 주민 수는 10년 사이 27.6%가 줄었습니다. 31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 세컨하우스 그런 걸로 다 쓰고 계시잖아요. 66년에 살았는데 너무 동네가 불편하고 사람이 꽉 차 있는 데를 제가 이제 매일 차를 갖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언젠가는 좀 한번 사고가 나지 싶더라고요. 종로구청은 내년 3월부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골목을 레드존으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외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어길 경우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도 물릴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레드존의 중심 거리입니다. 오후 5시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관광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근 숙소에 머무는 관광객들은 늦은 밤까지 골목을 누빕니다. 10시부터 5시 뭐 시간 적어놓는 거 하면 뭐예요? 그 시간만 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뭐. 누가 그걸 또 지킬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도 비용도 들어갔고. 단속 방법과 기준까지 더 정교한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대검찰청에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대변인은 이미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입당했습니다.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엔 실패했지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변인이 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검사 급여도 계속 지급된 만큼 정당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의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다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입당 직전 사직서를 냈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걸로 간주된다며 출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지난 21대 총선 출마가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콤비라면 두 사람 얘기겠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각에서 함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오늘은 총리와 여당 대표로 만났는데 정말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정부에 있었지만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저렇게 철저하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제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누리게 된 큰 기쁨 중 하나가 한덕수 총리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장관할 때 이랬거든요. 늘 총리님께 여쭤보면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서 우리 정부의 기둥이시고요. 두 사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내각 때도 콤비였습니까? 맞습니다. 대정부 질의 때요. 이 한덕수 총리가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때면 어김없이 한 전 장관을 부르곤 했었죠. 사면이 여러 가지 무리를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공정한 사면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잘 모르시는 총리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게 해주세요. 몇 달 전 얘기를 쭉 총리님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대통령과 당대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만 총리와 당대표는 찰떡 콤비로 보이는데요. 민생 정책 당정 협의할 게 많죠. 잘 협력해서 꼭 성과 내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난달인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갔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또 이야기가 나왔나 보죠? 네, 22대 국회 시작 뒤에 63일 만에 처음으로 이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임위 통틀어서 전체 회의 처음 열린 곳 국방위가 유일합니다. 오늘 지각 회의를 열었는데 첫날부터 고성 오갔습니다. 국방위는 2달이 됐는데도 한 분도 개최 안 했습니다.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자, 아래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소리 좀 낮추고 얘기. 그래서 자, 또 정말 큰 고성이 났군요. 국방위는 근데 지난달에 원래 전체회의 열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회의 무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여당 소속인 위원장 탓, 여당은 사과를 하지 않은 김병주 의원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방이 지금 현안도 많은데 계속 저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내부에서도요, 성토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우 존경받던 장군이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지. 저는 여기가 육사 서로비 간의 싸움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17년 국방위 하면서 처음 출석해가지고 이 서로 간에 고성 쓰고. 결국 고참 의원의 쓴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부터 국군 정보사 블랙유언 정보 유출 논란까지 국방을 둘러싼 현안 산적해 있죠. 2달 만에 열린 회의, 지나간 공방 재소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30대 6, 어제 프로야구 두산과 기아전에서 나온 점수인데요. 다른 팀들도 난타전을 벌이며 어제 하루에만 109점을 올려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때리고 두산이 14대 3으로 크게 앞선 6회 초. 하지만 두산 용병 제러드의 방망이는 멈출지 모릅니다. 6회에만 11점 빅이닝을 만들어낸 두산. 7회에 점수차를 더 벌립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30득점. 야구 스코어가 맞습니다. 30대 3.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8명의 투수가 난타당하며 마운드가 초토화되자 기아는 9회에 아예 외야수를 투수로 내보냈습니다. 134km 원볼. 이야, 괜찮은데요. 예. 자, 박정호 선수 야수입니다. 야수가 올라왔습니다. 두산은 홈런 4방 등 28안타를 뿜어내며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997년 삼성이 LG에 27대 5로 승리한 이후 27년 만에 신기록이 쓰인 겁니다. 타선이 폭발한 건 두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화 KT 18대 7, 롯데 SSG 11대 12, 삼성 LG 5대 11, NC 키움 9대 0. 전 경기 마운드가 초토화되며 무려 109점이나 나왔습니다. 이 역시 신기록입니다. 타자는 날고 투수는 기는 타고 투저가 최근 몇 년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투수 부진은 날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폭염과 높은 습도가 이어지며 컨디션 관리가 힘들어진 데다 순위권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매경기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불펜 투수들의 체력 안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또 KBO가 베이스 크기를 확대하고 수비 시프트를 금지하는 등 타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도 불방망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듯한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지역에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은 32도, 주말엔 34도까지 오릅니다. 밤사이에도 11일째 열대야를 기록한 서울은 당분간 27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린 가운데 강수예보가 있어서 높은 습도로 더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최대 6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로 지난밤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32도, 청주와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 가능하면 바깥 활동은 줄이시고 충분히 휴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오늘도 고성만 지른 국방위 포함해서 소위조차 구성 못한 상임위가 5개나 됐는데요. 반면 탄핵안 발의는 7번이나 됐습니다. 국회에선 도돌이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요. 국민들 속마음 이렇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가 탄핵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